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주식 투자일기 저번 주에 한 주를 쉬었고 이번 주 평일에도 별다른 컨텐츠를 준비하지 못했다 보니까 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이번 주는 정말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저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던 한 주였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차차 이어가도록 하고 12월 첫째 주 주식 투자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이분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시고 이분 덕분에 국내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거의 한 달 동안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분의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는 타이밍에 다시 이분께서 등장하면서 조금 더 괴로움을 선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 한국이나 미국이나 요즘에는 저를 여러모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를 사랑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밸류업 관련 정책들 논의가 전부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는 부분도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한국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을 해보려고 상법이 되었던 자본시장법이든 뭐가 되었던 간에 일단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밸류업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치 이슈 때문에 모든 것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여하튼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만간에 빨리 해결이 되고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가 된 지표를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텐데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11월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11월은 실업률이 4.2%로 저번 달보다 0.1% 높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업률은 좋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표가 된 비농업 고용지수도 좋았는데요. 이번 달은 22만 7천 명이 늘어나면서 저번 달에 크게 감소했던 것을 다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약 2만 명이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므로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0.3%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S&P 500이 0.8% 상승했고요. 특히 나스닥은 2.5%나 상승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 세 종목도 2주 전과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JPQ는 주가가 2% 정도 상승한 것 같고 JPI와 디보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세 종목은 저번 주와 이번 주에 11월 배당금이 나왔는데 일단 세 종목 모두 평균보다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세금을 제외하고 JPQ는 0.43달러, JPI는 0.34달러, 그리고 디보는 0.15달러가 나왔고 현재 배당률을 보면 JPQ는 7.9%, JPI는 6%, 그리고 디보는 4%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매달 적립식으로 JPQ와 디보는 모아가 볼 생각이니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배당금에다가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다음 달부터는 적금처럼 수량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하락 마감했고요. 이번 주에 1.7% 하락했는데 개인적으로 계엄 사건 터졌기 때문에 2200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예상보다는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올해 초 코스피가 얼마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올해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산타 할아버지 보고 한국도 조금 들렀다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해는 더 이상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면 일단 개인이 1조 2천억 원 순매도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지쳐서 이탈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고 이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주고 있는데 최근 한 달 동향을 보니까 기관들이 꽤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는 기관도 바닥이라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2주 동안 줄곧 매수를 했으니까 물타기 스토리를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삼성전자 우선주 50주씩 두 번 매수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100주를 더 매수를 했거든요. 46,500원에 50주를 매수했었고 그리고 계엄 사태가 터진 날 아침에도 시초 가격으로 50주를 더 담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11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평단가는 62,300원까지 내렸는데요. 하지만 손익률이 마이너스 27%인데 이제 삼성전자는 더 이상 물을 타지 않을 생각이니까요. 저의 계좌도 이제 북극으로 보내놓고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다시 거기서 놀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릴 이벤트나 좋은 이슈가 있다면 앞으로도 간단하게 언급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계속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매입하는 수량이 매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주는 평균 100만 주, 그리고 우선주는 매일 14만 주 정도를 매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그날 신청한 물량은 모두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증권사에서 거의 기계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처럼 1,000만 주씩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를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빨간불을 보여주었을 때 일부 개인 투자자들도 그냥 손절을 했던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다는 뉴스 이후로 삼성전자는 5만원대 중반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차트상으로 계속 음봉이 나오고 있고 5일선 아래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혼자 갑자기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더 횡보를 시키면서 바닥을 다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인데요. 저번 주와 이번 주 현대차 우선주를 폭풍처럼 매수를 하면서 ISA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을 모두 사용을 해버렸거든요. 제가 ISA 계좌 개설한 지 4년 차라서 내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2천만 원을 추가 입금할 수는 있지만 아직 입금을 하려면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현금이 없어서 이번 주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더 하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아쉬웠는데, 여하튼 2주 동안 현대차 우선주를 총 55주를 더 매수를 했고, 저번 주에 현대차 자사주 매입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35주나 매수를 했다는 게 지나고 보면 정말 아쉬웠던 판단이었는데요. 여하튼 현대차는 일반 계좌에서도 이번 주에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저번 주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요. 매입하는 수량이 매일 조금 들쑥날쑥하던데 여기 왼쪽이 보통주, 그리고 오른쪽은 이 우선주이거든요. 신청한 수량을 다 채워서 매주 하지 않는 날도 있었으니까 조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매수하는 느낌이고요. 여하튼 보통주는 일평균으로 약 5만 주, 그리고 이 우선주는 약 5천 주 정도를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도 최근에 주가가 크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아주 가끔은 매수하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계속 하방으로 밀고 가고 있고,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또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그나마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일반 계좌에서도 비중이 높아졌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비중이 꽤 높아졌는데요. 현재 ISA 계좌에서는 다른 종목은 물을 탈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현대차가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일단 10주 정도는 덜어낼 생각입니다. 저는 평단가가 약 16만 1,000원 정도 되는데 다음 주에 다시 16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고를 보면 그나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종목들은 선방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율도 더 상승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데, 여하튼 이 두 종목은 내년에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900주까지 늘려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타이거은행이 한때는 수익률이 거의 8%까지 나왔지만 이번 주에 은행주들도 주가가 무너졌거든요.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여하튼 현대차를 조금 정리할 수 있다면 물을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현재 마이너스 3%인데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맥쿼리 인프라가 주가가 11,0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금요일 막판에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여하튼 이 종목도 물을 탈 자금이 만들어지면 50주 단위로 더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R 리치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에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밸류업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사실 한번 따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었지만 국장 분위기가 너무 엄청나서 저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 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여하튼 밸류업은 제가 기대를 하고 예상했던 수준이었는데요. 총주주 환원율은 35%로 현대차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으로 25%를 사용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데 10%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최소 배당금 제도도 도입이 되었는데 이제 기아차도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배당금은 최소 5,000원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 반기 배당이라도 도입을 해주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아는 내년에도 일단은 기말 배당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밸류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가 조금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필 다음날 계엄 영향으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거든요. 저는 현재 14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일단 30주는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조금 덜어내면서 현금을 조금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요. 110주는 계속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이 2자리 정도를 보여줄 때까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는 다음 주에 벨기에 자산 대출 조건을 확장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는 주주 서한에 따르면 금융 조건이 기존에 예고를 했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도 내년 배당금이 230원 정도는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대출 조건이 확정이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주가는 조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주중에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려볼지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계좌를 보면 일반 계좌에서도 2주 동안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SK텔레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6만원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넘어가길래 100주 단위로 200주 모두 정리를 했고, 그리고 기아차를 신규로 이 계좌에서도 매수를 했거든요. 주가가 빠질 때마다 추매를 하다 보니까 총 110주를 매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도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이 계좌에서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미고 빅테크7은 주가가 생각 이상으로 올라와서 일단 500주를 더 정리를 했고요. 이제 1000주를 남겨놓았는데, 그리고 정리한 돈으로 현대차 우선주를 조금 더 물을 타보았는데요. 그래서 현재 일반 계좌 잔고를 보면 현대차 우선주 비중이 더 높아졌는데 일단 지금은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본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오면 수량을 일부 덜어내면서 다시 현금을 조금 채워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7은 당분간 1000주는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아도 110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적당히 수익이 나오면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현금을 추가로 만들어 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